(2025년에는) AI 관련 주식들이 대호황이었습니다. AI 단어만 붙으면 주가가 올라버리는 수준이었는데요. 올해에는 나도 AI에 투자해보고 싶은데 막상 투자하려고 하면 헷갈리는 게 참 많습니다. 엔비디아는 왜 이렇게 비싼지, GPU가 정확히 뭔지, AI 관련주가 핫한데 왜 뜬금없이 원자로 관련 주식들이 AI랑 같이 묶여서 가격이 오르는지, AMD, 브로드컴, 오라클은 대체 뭐하는 회사인지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긴 했어도 정확히 설명하기는 애매한 개념들 초보자 눈높이에서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각 개념마다 대표적인 관련 주식들은 뭐가 있는지 소개까지 해볼게요. 전통적으로 컴퓨터의 뇌 역할은 CPU가 해왔습니다. CPU는 한 가지 명령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직렬 구조입니다. 마치 자동차 공장에서 숙련된 기술자가 철판 자르기, 용접, 나사 조이기, 도색을 순서대로 처리하는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해야 하는데 CPU의 직렬 구조로는 역부족이죠. 그래서 주목받는 게 GPU입니다. GPU는 원래 게임 그래픽을 표현하려고 개발되었습니다. 게임 그래픽을 표현하려면 좌표, 조명, 데미지 같은 수많은 변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죠. 그래서 GPU는 데이터를 직렬이 아닌 병렬로 놓고 계산합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여러 기술자들이 분업을 하는 것과 같죠. 수많은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딱 맞습니다. GPU는 엔비디아가 1999년에 처음 소개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GPU 시장은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해왔습니다. 이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이 AI가 뜨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나 오른 핵심 이유입니다. AMD라는 회사가 엔비디아를 추격하는 회사들 중에서는 가장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마저도 엔비디아와 AMD의 점유율을 보면 9대1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의 독주 상태입니다. GPU 말고 인공지능 시대 강자는 또 누가 있을까요? AI 분야의 강자로 자주 들리는 게 브로드컴, 오라클인데 이 회사들은 도대체 뭐하는 회사들일까요? 우선 브로드컴은 원래 와이파이, 셋톱박스 칩 등 맞춤형 통신칩 제조업체였습니다. 이 배경 덕분에 기능성 반도체 설계 역량이 있습니다. 2016년에 브로드컴은 아바고에 인수되었는데요. 그래서 주식 코드도 AVGO입니다. 인수되었지만 브로드컴 브랜드가 더 유명했기 때문에 회사명을 브로드컴으로 유지했습니다. 아바고는 광통신 연결 칩 제조업체입니다. 2023년 클라우드 전문기업 VM웨어까지 인수했는데요. 이로써 브로드컴은 원래 갖고 있던 기능성 반도체 설계 능력, 아바고의 광통신 능력, VM웨어의 데이터 센터 운영 능력까지 인공지능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고루 갖춘 AI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오라클은 뭘까요? 1977년에 창업한 오라클은 데이터 관리 전문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단순 구분지어서 쌓아놓는 게 아니라 데이터끼리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서로 연결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전 세계에 처음 소개한 기업이고 이게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전 세계 기업의 정보관리 시스템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오라클은 그 이후에는 관리하던 데이터들의 사이버 보안에 주력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대표적인 사이버 보안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가 폭증했잖아요. 오라클은 이걸 보고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운영 능력 스탯에 엄청나게 투자했습니다. 2010년대 이후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데이터 관리와 사이버 보안 능력이 엄청나게 중요해졌죠. 그래서 그 능력을 갖춘 오라클의 가치가 급등했습니다. 기능성 반도체를 만들지 않음에도 확실한 데이터 센터 운영 능력이 있기에 AI 시대의 절대 강자 중에 한 명이 된 거죠. 구글 검색을 할 때 전기 소모량은 0.2에서 1Wh인 반면에 챗GPT에 검색을 하면 20Wh의 전력이 소모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전기 먹는 괴물이라고 부를 정도로 전기를 엄청 잡아먹습니다. 각국이 AI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엄청난 재원을 쏟아붓고 있는 만큼 전기 공급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한동안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얻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기술력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로 충분한 전기를 얻지 못한다는 게 분명해졌죠. 그래서 유럽연합은 2022년에 원자력 발전을 조건부 승인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2026년 7월까지 최소 3개의 소형 원자로를 건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듯이 원자로라고 해서 장점만 있는 게 아니죠. 일단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초대형 시설인 만큼 관리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런 게 도시 중간에 떡하니 있을 수 없으니 외곽으로 가야 되죠. 거기서 만든 전기를 도시로 보내는데 또 돈과 안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목받는 게 소형 원자로입니다. 안정성과 관리 면에서 대형 원자로에 비해 탁월하고 무엇보다 미국이 소형 원자로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준 지가 꽤 됐습니다. 소형 원자로는 아직 초기 시행착오를 겪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도 학습 곡선이 가파르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소형 원자로의 대표 기업은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 웨스팅하우스,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있습니다. 또 빌 게이츠가 2006년에 설립한 테라파워도 상당히 강자인데요. SK 이노베이션이 여기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 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분야의 선도 기업은 단연 테슬라와 구글입니다. 테슬라는 카메라를 사람의 눈처럼 활용합니다. 자체적인 주행 데이터가 풍부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충분히 학습을 해서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죠. 반면 구글은 라이다를 이용해서 좀 더 안전한 주행 환경을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라이다는 빛을 쏘고 반사광을 측정하여 공간을 정밀하게 인식할 수 있어 사고 방지에 장점이 있습니다. 라이다를 이용한 무인 택시 웨이모가 미국에서는 이미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바로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죠. 휴머노이드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는 굉장하지만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상용화가 안 됐죠. 그래도 2025년 초에 젠슨 황이 휴머노이드가 전환점에 왔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상용화가 그래도 조금은 가까워지고 있다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로봇의 소프트웨어는 역시 GPU의 최강자 엔비디아가 선도하고 있고, 로봇의 하드웨어는 역시 전기차와 우주선 개발로 압도적인 하드웨어 기술력을 갖춘 테슬라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 의외의 강자들이 있는데요. 로봇에는 사람처럼 수많은 관절이 있잖아요. 이 관절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서버 모터인데 나브테스코라는 기업이 대표적입니다. 또 로봇의 피부는 유연하면서도 동시에 내구성이 있는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카펜터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텐베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텐베거는 심루타를 말하는데요. 주가가 10배 이상 오른 종목을 텐베거라고 부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가 만든 단어인데요. 주식시장에서 1루타라고 하면 주가 100% 상승, 2루타라고 하면 200% 상승, 이런 식으로 쓰는데 여기서 파생된 게 텐베거라는 단어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텐베거 종목들은 신기술 관련 주식들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텐베거 종목을 알아보려면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신기술 분야, 특히 AI 관련된 개념들을 기초적인 레벨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신기술 분야들을 오늘 이 영상처럼 아주 쉽고 이해가 쏙쏙되게 설명해주는 책이 나왔습니다. 국제적 권위를 자랑하는 글로벌 금융 전문지 아시아머니에서 3년 연속 한국 최우수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신 김학주 교수님의 텐베거 포트폴리오라는 책입니다. 출연하시는 방송마다 엄청난 인사이트를 보여주셔서 제발 김학주 ETF를 출시해주세요 라는 댓글이 맨날 달리는 등 신기술 성장주 분석으로 정평이 나 계신 분입니다. 텐베거 포트폴리오는 이런 김학주 교수님의 신기술 주식에 대한 인사이트가 듬뿍 담겨있는 책입니다. AI, 양자 컴퓨터, 반도체, 원자력, 수소, 블록체인, 바이오 등 돈이 몰리는 신기술 산업을 완전히 처음 보는 사람도 이게 어떤 분야구나 하고 바로 이해가 쏙쏙 되게끔 정말 쉽고 간결하면서도 핵심만 가득 담은 책입니다. 게다가 신기술 분야를 설명만 해줘도 좋은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각 분야마다 관련된 대표 주식을 소개하고 선도적인 기업도 알려주니 올해 기술주에 투자하고 싶다면 정말 도움이 안 될 수가 없는 필독서입니다. 김학주 교수님의 텐베거 포트폴리오 강하게 추천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